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마크 트웨인 작가의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일식. 아주 조용한 어둠 속에 있게 되자 이건 참으로 야단났다 하는 실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심장을 찔러 꿰뚫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다. 그런데 인간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무서움에 맥이 빠져 기력을 어느 만큼 잃게 되면 제기랄 하고 기운이 또 나오는 법이다. 치는 상대가 있으면 해보려고 분발하게 된다. 나도 그러했다. 일식이 잘 되어가면 목숨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나는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인물로 올라설 것이다. 그러나 잠깐만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놈들은 미신이 깊은 작자들이다. 어쩌면 화해를 청해 올지도 모른다. 조건에 따라서는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나 조건이 나쁘면 들어줄 것이 뭐냐. 튕겨 한번 골탕을 먹이자. 나는 대마법사답게 엄숙한 모양을 하고 내일은 바보 같은 놈들의 간을 뒤집어 엎는 재주를 실현해보겠다 하고 마음이 들떠서 침착할 수가 없었다.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 내일 같은 좋은 날 모두 오케이다. 플레이 솜씨를 보라 하는 시기였다. 갑자기 지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무장한 병사 몇 명이 나타났다. 화영이다. 나오너라. 화영. 나는 맥이 쑥 빠져서 위험하게도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단단한 덩어리가 목에 걸려 숨도 쉴 수 없다. 나는 겨우 소리를 짜냈다. 그건 잘못이다. 내일일 텐데. 명령이 바뀌어 하루 앞당기게 됐다. 어서 나와라. 나는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병사는 나를 부축하여 복도에 끌어냈다. 지하의 통로를 끌려가자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스며들고 거기서 곧 궁정의 가운데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 한 걸음 들어섰을 때 맨 처음 눈에 비친 것은 중앙에 서 있는 화형룡의 기둥이었다. 그 앞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옆에 한 사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당의 사방에는 층층대가 마련되고 구경꾼이 축제일처럼 화려한 차림을 하고 모여 있었다. 유명한 기사와 귀족들은 물론 아서왕과 왕비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 클라렌스가 살짝 다가와서 잠옷 만족스러운 듯이 속삭였다. 마법의 힘을 나타내는 것은 빠른 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내가 형을 오늘 하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당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법으로 철저하게 위협해 주셔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며 뿐만 아니라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짜를 앞당기는데 고생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마왕은 마력을 내일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화형을 오늘 중에 해치우시오 하고. 어떻습니까? 왕이나 멀린을 잘 속였지요. 나는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하여 열심입니다. 이봐요. 이 일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태양은 조금만 어둡게 하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만점입니다. 놈들은 틀림없이 간이 콩알만해질 겁니다. 당신에게 절하며 살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님을 깨뜨리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과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나는 희망을 잃고 허망한 마음으로 클라렌스의 속삭임을 들었다. 사람 좋은 클라렌스. 이게 무슨 짓이냐. 너의 친절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하는구나. 병사는 나를 마당의 한가운데에 끌고 나가 화형룡의 기둥에 매놓았다. 장작이 내 무릎의 높이까지 쌓였다. 구경꾼들은 몸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고요다. 나는 눈이라도 가리운다면 1000명의 구경꾼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홀로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한 사형수가 활활 타는 횃불을 가지고 와 나의 앞에서 몸을 구부렸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침을 삼키며 눈을 접시처럼 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사제는 두 손을 들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라틴말로 경문을 외기 시작하였다. 나는 눈을 감고 각오를 했다.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눈을 떠보니 사제는 위험을 부린 채 서 있었다. 구경꾼 4000명도 멍하니 하늘을 우러러 서 있지 않는가. 무슨 일일까 하고 나도 하늘을 보았다. 그러자 이건 또 일식이다. 일식이 시작되고 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태양의 표면에 검은 태가 점차로 넓어간다. 나의 심장은 굉장히 큰 소리로 울리었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은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자,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나는 엄숙한 몸짓으로 두 팔을 태양을 향해 쳐들었다. 일생일대의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당황해했다. 그때 외침소리가 들렸다. 빨리 불을 붙여라 하고 멀린이 외친 것이다. 그러나 붙여서는 안 된다 하고 곧 아소왕이 힘찬 소리로 중지시켰다. 멀린은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자기 자신이 불을 붙일 작정인 것이다. 나는 힘껏 위엄있게 외쳤다. 움직이지 말아라. 반항하는 자는 비록 국왕일지라도 즉시로 번개로 태워 죽이겠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지키고 어깨를 움츠렸다. 멀린조차도 굴 속에 들어가는 쥐처럼 살금살금 돌아갔다. 나는 마음을 놓았다. 잘 됐구나. 아서왕의 소리가 울리었다. 제발 자비로서 재난을 중지해 주소서. 귀하신 분이여, 무엇이든지 바라시는 대로 할 터이니까 나라의 절반을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들로부터 태양을 빼앗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왕을 따라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아우성을 치기도 하며 나에게 절을 하기 시작한다. 나 역시 이같이 기막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지해도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식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럴싸하게 시간을 끌기로 한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보겠다. 아서왕이 물었다. 얼마 동안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은 지극히 어두워갑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동안이나 생각을. 나 역시 일식이 어느 정도 오래 계속될지는 모르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일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6세기의 일식이라면 내일 21일에 있을 예정이다. 나는 옆에 있는 사자의 소매를 슬그머니 당겼다. 신부님, 오늘은 며칠이죠? 21일이옵니다. 뭐, 틀림이 없겠지. 확실히 말해줘. 틀림이 없습니다. 사제는 정중하게 대답했으나 나는 전신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오싹했다. 클라렌스, 바보 같은 놈. 나에게 잘못하여 하루를 틀리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소홀하기 짝이 없다. 나는 클라렌스가 오늘이 20일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마법은 내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이 21일이라면 별일이 없다. 이 일식은 진짜인 것이다. 지금은 6세기로서 여기가 아서왕 궁정이라는 것도 진짜다. 좋아. 그렇다면 이쪽도 배짱을 가지자. 이 일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무서움도 그와 같이 깊어갔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것은 생각했는데 국왕폐하여, 지금 나는 벌주기 위하여 세상을 캄캄하게 하고 있소. 그러나 태양을 없애거나 없애지 않거나 하는 국왕의 생각이 달렸소. 나는 토지 같은 건 필요 없소. 국왕은 이때까지대로 나라를 다스리시오. 그러나 나를 지금부터 나라의 최고 대신으로 하고 나의 지혜를 빌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의 지혜의 덕분으로 나라의 수입이 많아지면 그 1%만 나에게 지불하시오. 나는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도 더 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소. 그것이 좋다면 태양을 이 세상에 되찾아 주겠소. 사람들은 와 하고 기쁜 소리를 질렀다. 그 중에서 아서왕의 분명한 말이 울려 퍼졌다. 밧줄을 끊어드려라. 국민이여, 신분이 높거나 낮은 자나 돈을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이분을 존경해야 한다. 이분은 이제부터 왕의 오른팔이 되어 힘을 나타내는 최고의 대신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정중히 말했다. 제발 이 다가오는 어둠을 없이 하고 빛과 기쁨을 이 지상에 되돌려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당신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식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곧 이렇게 대답했다. 또 불평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라의 중신인 나를 벗겨놓은 채로 있게 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소. 왕의 수치도 될 것입니다. 나의 옷을 돌려주시오. 그 옷은 그대에게 적당하지 못합니다. 여봐라, 왕족이 입는 상등품을 곧 가져와라. 왕은 즉시 신하에게 지시를 했다. 내가 6세기 풍의 이상한 모양의 옷을 고생하며 입고 있는 동안에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새까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떨었다. 일식은 지금이 절정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바른 손을 높이 쳐들고 엄숙하게 말했다. 마법이여 풀리어라. 조용히 사라져라. 암흑의 세계는 묘지처럼 조용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윽고 잿빛의 가느다란 태가 태양의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그리고 세상은 점차로 본래의 밝음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울리면서 큰 파도처럼 내 옆으로 밀려왔다. 나는 감사를 받고 높임을 받고 아무튼 굉장했다. 물론 클라렌스가 맨 먼저 뛰어왔다. 이 소녀는 덜렁거리기는 해도 귀여운 놈이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